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물질의 특성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예시를 좀 들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온도는 20도씨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이라고 하는 용매가 100g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용질이 맥시멈으로 녹였을 때 20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용매로 설정을 한 거고요. A라고 하는 거를요, 용질이라고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용해도는 이제 어떻게 답변하시면 돼요? 용해도. 앞선 그 학습을 하셨겠죠, 그쵸? 용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당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지금 용매를 썼는데 물 100g에 A라고 하는 용질이 최대한 20g만큼 녹을 수 있으니까 용해도는 얼마로 쓰셔야 돼요? 20.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단위 안 붙이고 20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따라서 이 용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주로 고체 물질들은 온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차가운 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뜨뜻한 물에는요, 소금이라든지 뭐 이제 설탕 같은 거 녹이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더 잘 녹고 더 많이 녹게 됩니다. 차가운 물에는 뭔가 잘 안 풀리죠. 근데 뜨거운 물에는 뭔가 잘 풀리죠. 그 이유는 뭘까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서 이 물 분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뭔가 고체 물질들을 더 잘 녹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도 좀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요,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40도씨로 증가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물 100g이라고 친다면은 아까 20도씨에서는 맥시멈 20g까지 녹았지만요, 40도씨에서는요 더 많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g까지 녹일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해도는 얼마라고 여러분들은 답변하시면 될까요? 용해도는 30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요?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럼 고체입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를 했어요.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용해도도 증가한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온도를 한 번만 더 높여볼게요. 온도를 이번에는 60도씨까지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물이라고 하는 용매 100g에 A라고 하는 용질을 녹일 건데요. 60도씨예요. 온도가 더 올라갔죠? 그럼 또 더 많이 녹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도씨에서는 60g까지 녹일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용해도는 얼마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까요? 용해도는 60g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60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죠. 역시나 온도가 올라갔더니 용해도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합니다. 온도에 따른 고체 용해도는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하고,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그쵸?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 증가, 온도가 감소하면 용해도 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요 그래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일단은 X축, Y축 좀 그리고요. Y축을요, 용해도라고 할게요. 용해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당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용해도는요, 이제 g인데, 용매 100g당. 근데 요거를 그래프로 그릴 거라서 여기서는 지금 물을 용매로 썼죠? 그러니까 물 100g당 용질이 몇 g이나 녹을 수 있느냐, 요거를 나타낸 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온도로 하겠습니다. 온도는 도씨, 이렇게 좀 할게요, 단위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경우에서는 온도를 3개로 좀 나눠봤죠. 20도, 40도, 60도씩.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다가 20도씩, 그리고 40도씩, 그리고 60도씩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는 이제 그때마다 20, 30, 60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기를 한 20으로 잡아볼까요? 20, 여기를 한 30, 그리고 한 2배 정도 돼가지고 여기를 한 60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점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점들이. 그래서 이제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거, 요 지점 하나하나 점을 좀 찍어 볼게요. 그럼 20도씨일 때는 용해도가 2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도씨일 때는 용해도가 30이었으니까 예, 여기다가 점 하나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씨일 때는 용해도가 60이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NG!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래서 위로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또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도 온도가 올라가다 갑자기 녹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점점점점점 이제 증가하는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이어보면은 요런 식의 이제 곡선 형태의 우리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점에 해당되는 것은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다 용질을 녹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이제 아래쪽 영역을 보시면은 아래쪽 영역은 아직 맥시멈이 안 된 거잖아요. 덜 녹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 영역, 여기 영역은 우리가 또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직 녹을 여지가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빨간 점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맥시멈 60도씨인데 맥시멈 60g까지 녹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30g만 녹아 있잖아요. 그쵸? 예, 이쪽 라인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옆에 라인, 여기. 그러면은 얘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60 녹일 수 있는데 현재 30만 녹아 있네요. 그럼 30의 여분이 있죠. 아직 덜 녹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불포화 상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쪽 영역, 그래프의 아래쪽 영역은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좀 챙겨 두셔야 되는데 여기 위쪽 영역이 있습니다. 위쪽 영역은 그래프 위쪽인데 여기는 좀 특이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여기쯤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쯤을 한번 볼까요? 온도는 20도씨인데 현재 지금 60g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20도씨에서는 맥시멈 원래 20g까지만 녹일 수 있어요. 근데 60g이 녹아 있대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최대가 20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60이 녹을 수 있어요? 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상태인데 이러한 이상한 상태가 이제 자연에서는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를 이 영역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과포화 상태다라고 불러요. 과포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과포화 상태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라서 이게 잠깐 동안만 이제 한 이렇게 있지, 이제 잠깐 이제 뭐 흔들어 주거나 뭐 비커를 좀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톡톡 건드리면은 나머지 한 요 40g은 이제 녹지 못하고 금방 이제 다시 또 이제 건더기로 이제 석출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g까지만 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녹을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과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다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에서 우리가 일단은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일단 나눠서 해석을 한다는 거 좀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이제 용질 A라고 하는 용질의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당연히 이제 용질마다 용해도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용질마다 용해도가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변화하는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요게 A라는 용질의 용해도 곡선을 그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B라고 하는 용질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C라고 하는 용질이라면은요. 그래서 이제 용질마다 다양하게 용해도 곡선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여기 지정했던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점을 갖다가 요게 지금 불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불포화 상태니까 저 점은 딱 정확하게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포화 용액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갖다가 이 포화 상태의 곡선에다가 맞추면 돼요. 예, 여기다가 이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럼 이동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든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예, 첫 번째 방법은 용지를 더 녹여주는 거죠. 그쵸? 용지를 더 녹여주는 거죠. 용지를 더 녹인다 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용지를 더 녹여주면 돼요. 60도씨에서 지금 얘는 현재 30g만 녹아있을 수 있어요. 최대치는 60g인데 그러니까 30g만 더 녹여주면은 포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살짝만 좀 지울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요렇게 가면 된다 그랬죠? 요렇게 간다라는 거 뭡니까? 온도를 60도씨에서 40도씨로 낮추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하게 온도를 낮춘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형이에요. 유형인데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갖다가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런 질문이 나오시면은 첫째, 용지를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램수 계산하셔서 이 경우는 이제 30g을 더 녹인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두 번째, 온도를 낮춘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온도를 20도만큼 낮춘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서술형 같은 거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학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 Y축의 요 숫자들인데 요 20, 30, 60을 보시고요.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요 20을 보시고 20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경우에서는 물 100g당 최대치가 다시 할게요. 예. 물 100g당 용질 A는 최대 20g까지 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 30을 보시고 항상 물 100g, 강조합니다. 물 100g이에요. 100g. 예. 물 100g당 용질이 30g까지 녹을 수 있구나. 물 100g당 용질이 60g까지 녹을 수 있구나. 여기에 있는 숫자를 보시고 항상 물 100g부터 먼저 일단 머릿속에 되뇌이세요. 물 100g당 이만큼씩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물 100g이라는 수치가. 나중에는 물이 200g 될 수도 있고 50g 될 수도 있고 막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만큼은 여긴 안 바뀌어요. 이 그래프에서만큼은 이거는 알려주는 정보가 보다 물 100g당 이 정도까지는 녹을 수 있다. 항상 물 100g당 이 정도까지는 녹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래프하고 잘 한번 비교하시면서 요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온도에 따라서 고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